기호 7번이죠. 무소속이고요. 역시나 변희재 후보자와 함께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예, 변희재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간이요. 보니까는 8시 24분, 25분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대략 저하고 10분 정도, 9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7분 정도 혹시 라디오 듣고 계셨나요? 아니, 지금 바깥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10분 정도에서 7분 정도가 이제 후보자의 시간이신데요. 뭐, 대담 토론 때처럼 1분 30초, 1분 이렇게 딱딱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분들한테 사실 관악구 간만이실 것 같은데, 짧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관악을 국민 여러분. 예, 저 변희재라고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천재는 대학동, 그때 당시에는 녹두거리 고시촌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한 5년간 살면서 실제로 거기서 저는 인터넷 신문사를 창업을 해서 15년간 언론사만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주로 정치권을 감시 비판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도저히 현재 정치권 상황이 감시와 비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직접 제 대학 시절에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인 관악을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지만 하여튼 이번에 무소속 후보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4월 16일 세월호 일주기다 보니까 좀 조용한 선거 운동 내지는 이제 추도의 어떤 물결들이 좀 이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지역민분들 반응도 이렇게 겪어보셨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사전에 이제 명함 돌리고야 하시면서 지역민들 만났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변희재 후보자께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랄까요? 그런 게 있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3월 19일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그때 처음 이제 지역을 다녔는데 굉장히 좀 싸늘하고 좀 냉소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수많은 공약들이 나오지만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는 꼭 관악을 유권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아니까 그런 냉소를 많이 느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주로 골목 가게들을 많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가게에서 이 성완종 비리 사태를 방송으로 틀어놓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유권자들 반응은 현재는 이른바 현 정권의 친박 한 8명만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만 열에 9명 정도의 이 관악을 유권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이제 더러운 놈들이다 이런 식의 이제 분노를 표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4월 19일까지 선거에서는 정말 이 여야의 검은 정치, 유착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악을 유권자들이 분명한 심판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이 후보자들마다 이제 정말 이 상황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려는 전략들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이 변희재 후보자께서도 자신만의 강점 같은 거 갖고 계실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부각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킬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의 장점은 하여튼 15년간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2학년 시절 때부터 인터넷 정치 매체를 창업을 해서 정치 감시 매체를 15년 동안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5년 동안 제가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쓰면서 비판도 하고 조언도 하고 이른바 견인도 하고 하면서 제가 많은 말들을 떠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교과서적 정치죠.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뱉어놓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검색만 하면 다 나오거든요. 제가 과거에 썼던 글들이. 그래서 그거를 저는 지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와 달리 공적으로 많은 방송 출연과 칼럼들을 써왔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과거 15년 동안 했던 글들을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99%는 다 지켜야 되고, 그걸 조금이라도 원칙을 어기게 되면은 관악을 유권자뿐 아니라 제 글을 봤던 독자들의 비판이 들어오니까 그 원칙과 정도, 교과서적인 정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거를 이제 입증하는 방법은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그동안 하도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제가 가게 들어가서도 유권자들하고 많이 얘기하지만은 당신이야 지금 아직 젊고 처음 나오니까 그런 거지. 국회에 들어가면 똑같아질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정말 이 정치에 대한 이 냉소적인 분위기, 그걸 제가 어떻게 극복하냐. 그게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참
듣는데 그 부분이 지역민들의 의견들이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시죠? 예, 예.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이고 좀 어쨌든 정치인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상의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가끔씩 보면 이제 구청 잘 뽑는 건지 아니 또 생각해 보면은 지역 주민들을 당연히 뽑는 곳이고 지역구에서 나오는 건데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고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갖고 계시는지 뭐 주요 역할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철학을 가질 때 가장 좋은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에 대한 의무나 기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46조에 국회의원은 오직 국익만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 규정 중 지역이나 이런 단어는 사실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관악을 유권자들의 표로 국회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건 관악을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관악을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많이 떠들어놔서 그걸 지킬 수밖에 없고, 사실 예를 들면은 이 1800년도에 이 선진국, 정치 선진국인 영국에서 존 스튜어트 미드라는 철학자가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두 가지 공약을 냈었는데, 하나는 선거운동 안 하겠다. 두 번째는 지역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당선됐습니다, 그분이. 사실 이게 영국의 빛나는 전통인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제가 서울대 다니면서 느꼈던 관악을의 그 특히 고시촌, 여기를 좀 창업 스타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출마하기 전부터 제가 늘 얘기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건 당락에 관계없이 제가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네. 서울대 출신 창업가들과 이제 서울대 창업 동아리와. 근데 그 위에는 저는 헌법 본연의 국회의원의 기능인 오직 국익을 위해서 국가 전체를 발전시켜서 관악이 발전하는 지역과 국가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보니까는 좀 남았습니다. 한 3여 분 정도 더 있는데요. 유권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랄까요? 또 각오 같은 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정치 언론을 할 때부터 이 관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뭐 한 28년 동안 특정 당이 계속 독식을 했죠. 이 관악을 지역의 국회의원을.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발전이 뭐 저해됐다 그런 비판도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송환종 비리 사태를 보면 국회의원들이라는 존재가 선거 때만 되면은 양당이 마치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권 앞에서는 한통속이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지금 여의도 쪽에서 볼 때는 과연 저 양당 체제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아주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게 거의 한계에 왔거든요. 야당이 하든 여당이 하든 우리가 뭐 관악에선 계속 28년 동안 특정 당에 독식했지만 정권도 교체해봤고 연장해봤고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도 안 바뀐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당 야당을 고민하지 말고 여야 정치권 전체를 바꿔낼 그걸 교체할 이번에 좀 젊은 무소속 후보 변희재에게 최소한의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은 설사 표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동력으로 이 썩은 정치 이 구태 정치를 한번 크게 바꿔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일 날 이제 대담 토론 때는 또 직접 나오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27일 날 또 마지막 전화 연결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